이재명 물가 관리로 이재명 우리의 삶을 지켜줘. 상투 경제 성장 이재명 후보 차일고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부 무대 쪽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선대위원장들과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여러분, 위한 우리의 민주 이재명 대통령 후보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내란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부고 호심기 온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 문을 활짝 열 양산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 후보님 다시 자리로 모두 모시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진짜 연습도 안 했는데 잘했네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과 함께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경남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 절박함 때문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6월 3일에는 희망의 세상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절망도 털어내고 좌절도 털어내고 불안도 털어내고 다시 희망을 얘기하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주공화국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 그 공직자들은 그 부여받은 권력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권한을 맡겨놨더니 그 권한이 자기 개인 건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자기 멋대로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함부로 행사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남북의 평화는 깨지고 군사 갈등은 격화되고 전 세계에 인정받던 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결국은 국제 관계가 나빠지니까 기업들의 경제 용토도 줄어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또 나빠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아닌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 경제가 쪼그라드는, 계속 성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경제가 쪼그라드는 소위 역성장, 이 역성장이 이번 1분기에 있었습니다.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제 총량이 줄어들면 모두가 괴로워지지 않습니까? 이거 대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금 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그에게 요청했던 것을 단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과 예산을 가지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고 규범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 아니라 처벌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런데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뭐라고요? 밥땡이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바본지 일부러 그러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국의 소위 국정을 책임지던 분들의 말씀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분은 뭐 그렇다 치고 다시 6월 3일부터 이 나라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분은 또 그게 뭡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집행을 해서 그 강제력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죄 지은 자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해해요.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들려고 저렇게 극렬하게 왜 난리를 칩니까? 이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수백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박 2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서울에 재판받기 위해서 집 얻어야 됩니까? 그거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이 근처에다 기소를 하든지 원래 피의자, 피고인 주소지에다가 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저도 5군데인가 막 엄청 많이 기소돼 있어요. 영장은 한 군데다가 치더니 그걸 쪼개가지고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 부에, 하나는 B 부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 하더라고요. 그게 뭔 심보예요? 왜 한 번에 몰아주면 안 됩니까? 기왕 재판 받는 거? 증거도 없는 사건들은 마구 기소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건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일단 기소해가지고 훈련된 유능한 검사하고 몇 년 싸우다 보면 한 3, 4년 지나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때는 이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다.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무죄 나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이런 걸 권력 남용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직권 남용. 맞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그 권력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에요. 대통령을 누가 착각하기를 무슨 큰 통치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던데 크게 국민을 통합하는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동네에 무슨 동호회 회장이든 그 회장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게 그 동호회 안 깨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동호회인데 내가 아랫마을 출신이고 윗마을 출신하고 경합을 했어요. 그 회장 됐어요. 그런데 나 아랫마을 출신이니까 아랫마을에만 같이 데리고 놀러 가고 회비는 아랫사람 뭐 덜 내라 그러고 윗마을은 너네는 회비 더 내라 그러고 그러면 그 모임이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통합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단 회장이 될 때는 한쪽 편을 들어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한쪽 편이 다른 쪽을 싹 먹어버리려고 한쪽 편을 하는 겁니까? 대표가 될 때까지는 한쪽 편 때문에 대표가 될지라도 대표가 되면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 아니에요? 좀 미워도 오히려 떡 하나 더 주면서 끌어안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우면 아이고 좀 참아. 아이 저쪽 입장도 있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네 말 맞아. 저놈 나쁜 놈이네. 죽이자. 이래가지고 우리 힘 합쳐 죽이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국민이 국가인데 어떻게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 중에 참 배울 게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말은 그거예요.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이 국가인데 어떻게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편을 안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갈라져 싸우더라도 국민들까지는 갈라져 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국민들 중에 일부가 갈라져서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 저를 칼로 찌르잖아요. 그 사람 저 아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편가리를 당한 거죠. 세뇌가 된 거 아닙니까? 오로지 편을 갈라서 내 편, 네 편. 결국 국민들을 쪼갰잖아요. 이게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도 참 한탄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동서로 갈라가지고 싸움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대를 분리해서 싸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녀를 갈라가 싸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합,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성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양보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는 것,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조정 역할, 통합 역할 아닙니까?